드높은 산 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마을. 그곳에는 아름다운 풍광보다 더 아름다운 손길로 더 아름다운 정성으로 장을 담그는 이가 있다. 조상들이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을까? 그런 게 참 신비롭고 새로울 때가 많죠. 느낄 때가 신비로울 때가 많아요. 검은 메주에 피어난 흰 꽃. 신비하고도 오묘한 대맥장을 만드는 사람. 보리쌀을 하면 좀 더 달고 검은 콩을 좀 더 하면은 더 이제 구수한 맛을 내고 이런 이제 조화를 이룬 것 같아요. 이제 옛날 어른들이 이제 말하기는 야야 양의 기운하고 음의 기운하고 맞춰갖고 요리가 된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오래된 가마솥에서는 구수한 검은 콩의 기운을 불러내고 푸른 물결 따라 익어온 보리의 달큰한 기운을 더하며 전통의 대맥장을 되살려낸 사람. 그녀는 오랫동안 잊혀온 대맥장을 부활시킨 대한민국 식품 명인이다. 명인의 손길, 명인의 열정으로 다시 열리게 된 신비로운 비밀. 대맥장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장류 사업의 명예는 자기 사명감 없이는 못한다. 가장 이제 위생적이고 가장 우수하고 또 더 잘 만들어야 안 되겠나. 사람이 먹는 이 음식이 이제 우리 국민 건강을 지켜가는 음식인데 잘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라. 보다 더 맛있게 또 진솔하게 우리가 이거 참 제품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물론 뭐 잘 팔리고 또 남들이 맛있다고 자랑도 하지만 좋아하지만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더 잘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또 사명감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의 대맥장. 그 맛과 풍미가 완성되는 곳은 바로 가마솥과 장작불. 전통의 가마솥과 장작불이 대맥장만의 맛과 풍미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대맥장의 제조법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과정이 바로 검은 콩을 먼저 볶아주는 것. 콩을 우리가 평상시에 불화가 삶으면 계속 끓어 넘치는 거예요. 볶아가지고 삶으니까 비린내도 안 납니다. 콩을 삶아가지고 스르르 넘칠 때 문을 열면 비린내가 나거든. 근데 볶아갖고 삶으니까 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린내도 안 나고 구수한 맛이 내고. 그게 참 신기해. 저도 그게 이런 참 신비로움이 있구나. 볶아둔 콩은 반나절 정도 더운 물에 담가 불리거나 다시 삶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미 한 차례 볶는 과정을 통해 콩 특유의 비린내도 날리고 어느 정도 익혀두었기 때문에 더욱 빨리 삶아낼 수 있다. 이제 검은 콩과 보리 두 재료를 함께 섞어서 반죽하는 과정인데
이때 보리를 어떤 형태로 넣는가에 따라 이후의 과정이 약간씩 달라지게 된다. 익히지 않은 보리가루를 넣는 경우에는 반죽한 후에 한 번 더 쪄주게 되고, 만약 보리밥을 지어 섞거나 보리밥을 말린 후 가루낸 것을 사용하면 반죽 후 찌는 과정은 생략하게 된다. 적당하게 뭉쳐질 정도로 반죽이 됐으면 이제 메주를 빚는 성형의 단계에 들어간다. 보통 메주는 목침처럼 네모난 모양으로 빚는 것이 일반적. 그에 비해 대맥장은 동그란 모양으로 빚어주는데, 이처럼 작고 동그랗게 빚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대맥장 자체가 속성장이다 보니까 이게 빨리 발효가 되고 빨리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 메주처럼 그 베개 목침처럼 만들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너츠 모양으로 아니면 손바닥 크기에 동그랗게 이렇게 반대기처럼 묻혀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메주를 갖다 활용을 했죠. 다른 장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대맥장 제조법의 특징. 그것은 바로 당나무 잎으로 메주를 발효시킨다는 것. 동그랗게 빚고 쪄낸 메주를 당나무 잎으로 싸주는데, 이때 당나무 잎은 메주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잎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발효 종균으로 사용하는 이중의 효과도 낼 수 있었다. 당나무 잎으로 꼼꼼히 싸서 발효시킨 메주는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 검은 메주에 피어난 하얀 꽃. 강렬하게 대비되는 그 모양새만으로도 대맥장은 충분히 특별한 장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장은 한편으로 소금의 과학이기도 하다. 소금을 많이 써서 염도를 높이게 되면 메주의 발효가 천천히 일어나는 대신 장이 되었을 때 저장 기간도 늘어나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지금 검은콩. 그에 비해 대맥장은 소금을 적게 써서 담그는 장이었다. 검은콩 같아. 묵은 장이 떨어졌을 때 그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빨리 담가 먹어야 했던 장이 대맥장. 그런 이유로 발효 기간을 앞당겨야 했고, 그래서 대맥장의 경우 다른 장에 비해 염도를 많이 낮추어 담갔던 것. 이제 남은 것은 천천히 기다리는 것. 30일 정도가 지나면 대맥장은 마침내 세상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성명래 명인은 단시간에 익혀서 먹는 대맥장 본래의 장점을 살리되 쉽게 씌어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염도를 찾아내었고, 그에 따라 명인만의 대맥장을 완성해냈다. 대맥장은 반가운 장이었다. 특별한 찬이 없어도 밥 위에 얹어 쓱쓱 비벼 먹으면 달큰한 구수함이 입안 가득 퍼져나가던 별미. 그 특별한 장맛이 명인의 손을 거쳐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다. 그 옛날에 된장 없을 때 반찬도 뭐 별로 없었을 게고, 근데 보통 그 된장 가지고 이렇게 밥을 비벼 먹으면 구수하고 맛있었다. 또 특징이 뭐냐면 끓이지 않고 생된장으로 먹는 게 상당히 그게 또 좀 매력적이에요. 이 장은 끓여서 먹는 게 아니래. 생된장으로 그냥 야채 찍고 그냥 밥에 비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는다. 우리의 삶은 장으로 시작되고 장으로 완성되어 왔다. 오래도록 새겨진 맛의 기억으로
우리의 맥을 잇게 해주고 우리의 삶을 잇게 해준 전통장. 그리고 그 오랜 밥상의 동반자, 삶의 동반자를 변치 않게 지켜가려는 사람. 잊혀가던 대맥장을 다시 살려낸 뚝심과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는 한 명인이 빚어내는 깊고 구수한 장맛은 오래도록 맛볼 수 있을 것이다.